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발일정 아나운서 김유진입니다. 오늘은요, 기업회생과 기업파산 전문이신 강병철 변호사님 모시고요.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변호사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변호사님. 네. 기업회생이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. 맞죠. 기업회생에 들어갔을 때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예. 기업회생은 이제 단점은 이제 불편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, 기존에는 이제 대표이사님이 그 회사를 정관이나 법령에 따라서 거의 이제 마음대로 이제 하실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기업회생에 이제 들어가면 쉽게 말해서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그 법원의 관리 감독이라 하면 또 CRO라고 해서 그 흔히 우리가 감사님이라고 하는데, 법원에서 이제 선임된 이제 감사님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세요, 그 회사에. 그래서 그 감사님에게 거의 이제 다 내부적인 결재를 받고,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이제 허가를 하든지 허가 신청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데요.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불편하지만 갈수록 이제 또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이제 어떤 시스템화가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불편한 건 적어지죠. 근데 최초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불편하다는 게 이제 많이 이제 회생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더라고요. 변호사님, 그러면 네. 또 다른 단점은 없을까요? 그 조금 현실적인 부분인데, 대표이사님의 보수가 좀 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회사가 어려우면 대표이사님은 이제 직원들 월급 다 주고 하다 보면 이제 대표이사님이 가져갈 건 없겠죠. 근데 기존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, 대표이사님이 과거에 이제 보수가 많이 책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? 자일 때. 근데 그것만큼은 이제 못 받는 거죠. 이제 대표이사님은 이제 회생 개시 결정이 나오면 이제 관리인이 되시거든요. 그러면 법원에서 보수가 많으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이제 정해서 이 정도만 받아라라는 식으로 이제 보수를 책정을 하죠. 그리고 앞서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건데, 아까 이제 그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그 과정들이 이제 직원들도 그렇고 대표이사님도 그렇고 안 해본 일들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이 좀 불편한데,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저희 법무법인 발일정에서는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또 저도 있고, 그래서 그 과정들에 대해서 숙련된 이제 그 직원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곧 그런 불편함은 바로 해소가 될 것입니다. 네, 법무법인 네. 발일정에서 많은 도움을 네, 맞습니다. 주실 거니까요. 예. 그리고 또 이게 파산은 아니잖아요, 변호사님. 네. 그 기업회생에는 충분히 장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맞습니다. 장점이 더 많죠.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. 일단은 기업회생에 들어오시는 상담을 받으시는 이제 대표님들은 정말 빚독촉에 엄청나게 시달리시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부채만 해도 뭐 이자를 안 내거나 원금이 안 내면 하루 지나면 그때부터 계속 전화가 옵니다. 그리고 물론 이제 상거래 채무라고 해서 그 거래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돈을 못 갚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회사에서도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. 그게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죠.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빚독촉에서도 당연히 이제 좀 이제 해소가 되는데, 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는 뭐 우리가 회생 신청을 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, 회생 신청이 들어간 이후에는 그렇게 전화가 오면 우리 회생 신청에 들어갔다,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. 그렇게 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빚독촉이 안 오거든요.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그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긴 합니다. 네. 네, 되게 좋은 장점인데요. 그거 말고 또 신청 후에 포괄적 금지 명령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? 네, 일단 두 번째는 이제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, 네. 앞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전화가 와서 이제 빚독촉에 시달리는 거는 이제 좀 면하시긴 하는데, 두 번째로는 이제 개개별로 이제 소송이 들어오거든요. 돈 갚아라고, 아니면 가압류가 들어온다든가. 근데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한 2, 3일 후에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고 해요. 그 포괄적 금지 명령이 뭐냐면,
이제 소송 절차, 지금 진행 중인 개별적인 소송 절차가 다 중지가 되거든요. 강제 집행도 중지가 되고.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일단 숨통이 트이는 거죠.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금융부채, 매달 납입해야 되는 금융부채가 있잖아요. 그 이자라든가 원금. 네. 일단 그거는 이제 갚아서는 안 돼요. 그러니까 그것도 회생채권이기 때문에 갚아서는 안 되고, 그 다음에, 뭐 상거래 채무도 당연히 이제 회생채권이기 때문에 갚아서는 안 되고, 그리고, 당장에 이제 그럼 써야 될 돈들,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사에서 그나마 이제 어려운 회사 상태에서 돈을 이제 받잖아요. 그 받은 돈을 가지고 금융부채는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고, 그러면 이제 회사를 운영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만 지출하면 되는 겁니다.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업 회생의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데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는 있나요?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들도 일단 유튜브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사전에 이제 회생이라든가 파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고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.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에 회생 절차 신청을 하는데 예납금이라는 게 있어요. 그 예납금을 상당히 또 많은 돈을 내야 되거든요.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예납금을 뭐 몇천만 원씩 낼 수 있느냐, 그것도 없잖아요. 근데 더 들어가서 그 예납금이 또 지원이 돼요.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좀 모르시고. 그래서 회생과 파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고 오시는데,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를 하는 게 이제 사전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, 그리고 이런 이제 절차가 있으니까 상담을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모르시고 그냥 진짜 예전에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기업이 이제 한계 기업이 돼가지고 더 이상 자기가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대표님이 자살을 하시거나 그런 이제 사건 보도가 많잖아요. 근데 저희들이 그 보도를 보면 안타깝죠. 왜냐하면 이런 절차를 한번 이용을 해서 또 하시면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또 기업뿐만이 아니라 채권자들에게도 좋다면서요? 예, 맞습니다. 이게 채권자들도 쉽게 말해서 돈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쉽게 우리가 추심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절차, 전체적인 절차를 이제 추심이라고 하는데, 그 추심에 드는 비용들이 또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써야 되잖아요. 혼자서는 못하니까. 근데 이제 우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 신고를 하시면 돼요. 우리가 그 절차만 해서 그 절차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회생 계획한 대로 받으시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절차들이 좀 있죠. 네, 오늘 이 영상이 기업 회생을 생각하는 많은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,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가지고 올게요. 지금까지 법무법인 발을정 아나운서 김유진이었습니다. 저희 유튜브 조댓구알 아시죠? 좋아요, 댓글, 알람, 구독 설정 꼭 해주시고요. 네, 그럼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. 네.